네, 안녕하십니까. 서양미술사 이야기 강의를 맡은 김정래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하수상한 시절인데 어떻게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송파 평생학습원에서 개강하게 될 그 서양 미술사 이야기 수업을 제가 온라인상으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서양 그 미술사 이야기 수업은 대체적인 서양 미술사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조금 어려워했던 미술들이 많을 거예요. 뭐 현대 미술이라든가 추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사 공부가 조금 선행되어야 그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서양 미술사 전반에 대한 수업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현대미술 또 추상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제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양미술사 이야기 강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고요. 제가 그 10강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학습하게 되실 건지 한 강 한 강 간단한 소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사 소개를 좀 드리자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가장 개요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본 강의는 서양 미술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 벽화에서 라고 할 수 있는 추상화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서양 미술사 전반 이해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현대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보통 서양 미술사 수업을 들어가시면 일반 전공자가 아닌 분들에게 연대기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순으로 진행될 경우에 굉장히 좀 지루함과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가와 작품의 이야기를 통해서 흥미롭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학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강부터 강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강의 주제는 아름다움의 탄생과 동굴 속 그림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동굴이 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의 사냥 장면과 그 사냥 장면을 벽화로 아주 멋있게 묘사해 놓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고대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시작하던 고대 미술을 이해하고, 과연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또 미술이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소 그림 같은 경우가 벽화에 새겨진 그림인데 강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강입니다. 2강부터는 본격적인 문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스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황금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통해서 어떤 완벽한 숭고미 또 완벽한 미술을 되게 추구했던 시대인데, 이런 우리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조각 등을 통해서 그리스 미술 전반의 어떤 미학이라든가 또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강입니다. 3강은 이집트와 중세 미술을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클릭을 하는 것들을 보통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콘이란 말의 시작이 보통 중세의 이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코나의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집트 미술과 중세 미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제가 시대가 좀 다른 이집트 미술과 중세 미술을 같이 수학하는 이유는 이들의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면성이라고 하는 그림을 정면에서 보는 구도로 많이 표현되는데, 그 정면성이라든가 또 이 두 그림 다 어떤 죽음에 관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정면성의 공통점을 3강에서 수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강입니다. 네,
4강부터는 조금 친숙한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예지능 운동이라고 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보통 이 시기에 중요한 것들은 소실점과 어떤 그 클로즈업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회화의 기법들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그 좀 손쉽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을 확인해보고, 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천재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 르네상스 운동이 무엇인지, 또 르네상스와 관련된 미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강입니다. 사실 5강 수업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 5강 수업에서는 보통 우리가 예쁜 그림, 꽃 그림, 사람 그림, 풍경 그림이 많이 다뤄진 인상주의 회화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인상주의라 하면 그 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인상주의라는 것들은 인상, 곧 시간을 담아낸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시간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아름다움을 통해서 묘사되는지, 또 유명한 작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인상주의 회화에 대해서 5강에서 다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렇게 르누아르의 작품이라든가, 옆에 보시는 모네의 수련이라든가,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라든가, 또 그 전시되고 있는 현지 박물관 사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강입니다. 6강은 표현주의 회화 작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현주의라 하면 기존의 회화에서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표현주의에 들어서면 작가가 갖고 있는,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절망, 기쁨,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불리는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작품에서 발산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 고흐의 작품이라든가 뭉크의 작품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런 것처럼 어떤 풍경과 시간,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보다 거기에 그날의 나의 감정, 그 시기에 나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묘사하게 되는 표현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주의까지를 학습하시게 되면 이제 현대미술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학습을 통해서 현대미술과의 어떤 연관성들을 조금 더 가깝게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작가 중심이라기보다 이 작품들이 현대미술과 어떻게 이어지고 또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 들어서면 이제 우리가 보통 현대미술이라고 불리는 작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피카소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피카소는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처럼 굉장히 작품도 강렬하게 남기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7강에서는 입체파와 야수파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기존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 예쁜 것들을 그리는 회화에서 이제는 회화 안에서 구도가 파괴되고 색채가 파괴되는 우리가 야수파, 입체파라고 불리는 현대미술의 시작인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카소의 작품이라든가 마티스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입체파와 야수파 작품들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8강입니다. 8강은 그 꿈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그 초현실주의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그 유럽 지역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간이 많은 고통, 어떤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에는 보통 현실 도피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현실 도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꿈에서 나오는 어떤 꿈으로 돌아간다던가, 이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초현실주의 작품에서는 우리의 어떤 현실, 또 꿈,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초현실주의 작품에 들어서게 되면 작품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작품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학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어떤 초현실주의가 무엇인지, 또 대표적인 작가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제 괴짜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은 제가 본격적인 수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강입니다. 구강에 들어가면 많이 이제 익숙한 작품들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이 작품들은 미술관에서도 많이 만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뭐 브랜드라든가, 요즘은 뭐 운동화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가구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과도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많이 하는 작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의 주제는 보통 우리가 앤디 워홀로 많이 알려져 있는 팝 아트의 시작과, 또 우리가 보통 낙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래피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작품들이 바로 그 팝아트와 또 그래피티 작품들인데요. 이 위쪽에 보시는 마릴린 monroe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앤디 워홀의 팝아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 산업 사회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음악을 팝 음악, 또 이렇게 생산된 음악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앤디 워홀의 작품은 그려진다기보다 만들어지는 또는 생산되는 작품이라는 수식어를 겪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만드는 공간도 팩토리라는 공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을 무한히 생산해내고 또 복제해내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팝스타라든가,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팝아트의 경향 같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힙합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힙합 문화와 동시에 이제 발전하게 된 그래피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피티는 보통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밑에 있는 요 작가 같은 경우가 키스 헤링이라는 뉴욕 지하철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한 작가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쪽에 있는 건 뱅키시라는 굉장히 이름 없는, 또 얼굴은 없지만 또 작품이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거나 항상 신비의 그 인물로 남아있는 뱅크시라는 그래피티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보통 이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팝아트와 그런 그래피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0강입니다. 제 10강의 주제는 추상미술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장본도 몬드리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추상 작가의 작품이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여자분이 앞에 보시는 작품도 마크 로스코라는 유명한 추상미술 작가입니다. 보통 추상미술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선 하나 긋고 색 하나 칠하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내가 해도 이거보다 좀 잘하겠네,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만 해도 보통 미술 시장에서 10억, 많게는 100억 이상에 거래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색 하나만 칠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그림인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10강 그 강의 내용을 통하면 굉장히 이 역사라든가 회화의 역사 같은 것들이 마지막으로 추상미술에 와서 압축되거나 굉장히 생략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저희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 추상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강연은 앞선 강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또 우리 추상미술의 매력, 또 추상미술의 어떤 시장, 그리고 추상미술의 감상법 등을 이제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듣는 수강자분들이 강연 말고도 일반적인 미술관에서도 현대미술과 추상미술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10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10강 강의를 모두 수강하시게 되면요, 앞선 보신 그림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그림들이 있고 또 다양한 역사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다는 모르시겠지만 어떤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편안하게 감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서양 미술사 이야기 10강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